제가 오늘 운동하다가 요거 해봐야지 한 게 있거든요. 진상 손님. 제가 이거 소재도 좀 얻을 겸 해가지고 진상 손님 이거를 찾아봤거든요. 제가 원래라면은 오늘 운동하다가 뭐라 쳤냐면 진상이라 쳤어요. 진상으로 치니까 밑에 진상 나무 위키 뜨는 거예요. 이거 누르니까 그 이렇게 진상 갖다 바치는 그 진상을 여기서 표현을 하길래 그거 말고 여기 밑에 보면 바로 나무 위키에 손놈 있더라고요. 손놈. 그래서 이거 손놈 읽어보기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손놈을 미리 찾아놨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미리 읽어놓진 않았고요. 읽어놓으면은 좀 저도 두 번 읽는 거니까 심심하기도 하고. 손놈 나무 위키 진상 손님이죠. 진상 손님 나무 위키 읽기를 한번 해볼게요. 문명인들은 예의 없는 말을 해도 골통이 쪼개질 일이 없기 때문에 야만인들보다 더 무례하다. 로버트 E 하워드가 말을 한 건가 보네요. 이거 되게 유명한 말이잖아요. 제가 다른데 그 커뮤니티 같은 데 댓글에서도 이런 거 많이 봤는데 요즘 사람들이 예의 없는 이유가 그 이제 두드려 맞을 일이 없어서 그렇다고. 고객이 항상 옳다는 말은 틀렸다. 그것은 직원을 배신하는 것이다. 가치 있는 고객만이 대접받을 가치가 있다. 이거 맞는 말이죠. 되게 멋있는 말인데요. 근데 저는 아직도 이 고객이 항상 옳다는 마인드로 장사를 하긴 하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이 마인드를 깨기가 어려워요. 장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직원을 두는 것도 아니잖아요. 알바생도 많이 안 쓰고 알바생이 손님이랑 접촉을 거의 안 하게 하거든요. 제가 서빙을 나가고 제가 알아서 다 커버를 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치 있는 고객만이 대접받을 가치가 있다라는 말은 동의하는데 또 이 고객이 항상 말이 옳다는 말은 틀렸다. 요거를 제가 실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되면 더 그래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성격이 다른 게 이거 잘하는 사람은 진짜 잘하거든요. 근데 너무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이 옳은 말을 하는데도 그거를 반박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은 좀 사장하기 안 좋은 성격이죠. 손을 비하는 말을 뜻하는 명사 손놈이죠. 손을 비하는 손님인데 이제 손놈. 이제 저희 국어사전 우리말 셈에도 진상, 진상 손님, 빌런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네요. 진상으로도 많이 부른다. 손님 놈의 준말로 오해하여 손놈을 언어 구조 무시한 단순 유행어로 하는 시각이 많으나 그냥 손님도 애초에 이게 높임말이니까 이게 줄임말이 아니고 그냥 손님 대신에 손놈을 붙였다는 합성어라는 의미입니다. 의외로 유서 깊은 단어로 무려 1970년에 등장. 1970년에 등장했다는 거면은 그 전부터 계속 진상 손놈들은 있었다는 거죠. 손녀석, 손견, 손새끼. 손새끼가 뭐야? 손놈보다 더 강한 비하적 표현으로 쓴다네요. 손년, 손중, 갱놈, 깽놈 이런 말이 다 있나요? 뭐야 이거? 유통업계에서는 일명 상진 엄마, 상진 아빠. 이거 상진이라고 부르나 보네요. 이제 악덕 사장 대 악덕 진상이라고 하셨는데 솔직히 말해서 악덕 사장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장사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약간 둘 다 그걸로 봐야겠죠. 극과 극으로 봐야겠죠. 확실히. 그러면은 진상은 그냥 손님으로서 어쨌든 돈은 내는 사람인데 사장 입장에서 악덕이면 안 되겠죠. 그러면 사장할 그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장하면 안 됩니다. 손님은 그 사람이 모자란 거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비슷한 한자로 고객이 있는데 재미있게도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그 고객과의 관계가 동음이의어이다. 일본어로는 손님에 의한 괴롭힘을 뜻하는 커스토머 하라스먼트. 커스토머 하라스먼트. 하라스먼트가 괴롭힌다 뭐 이런 건가 봐요. 를 줄여서 카스하라라고 부른다네요. 카스하라. 좋은데요. 그러니까 저희 나라에서 진상이라고 부르는 거를 걔네들은 카스하라라고 부르나 봐요. 얘들도 줄이지 않을까요? 진상 손님도 진상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카스 뭐 이런 식으로 부르지 않을까요? 하라스먼트. 이 단어를 아세요? 이 단어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저 오늘 처음 본 단어인데 여기 R이 하나 더 들어간 거구나. 근데 사실 뭐 나무위키도 그죠? 이게 전문가가 쓰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이 다 이렇게 쳐서 쓰는 거라 가지고 이런 게 오타가 없을 수가 없죠. 귀엽게 넘어가 주도록 합시다. R 하나 좀 쌍리을로 읽으면 되겠죠. 하라스먼트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이게 막 손님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은 또 경우에 없는 사람들 많잖아요. 뭐 담배 길빵을 핀다거나 그런 사람들 다 진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어쨌든 저희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게 되는 거니까 제 카메라가 또 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오른쪽에 카메라가 지금 꺼졌다 켜졌다 하고 있죠. 일단 계속 들리긴 들릴 테니까 말은 계속 하겠습니다. 캠은 나가도 들리면은 괜찮습니다. 인터넷의 특성상 편의점과 PC방 위주로 증언이 많이 나오고 술을 파는 음식점, 뭐 은행, 병원, 당구장, 버스, 택시 등 모든 서비스 업장에 출몰한다. 그죠? 근데 특히나 이게 술을 파는 곳이 진상이 훨씬 많은 게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은 그 제정신이 아니게 되잖아요. 없던 용기도 생기는 게 이제 주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가게도 되게 진상이 많거든요. 또한 야간 알바와 야간조 택시기사 한정으로 밤에 술을 마시면 더더욱 대범해지고 여기도 적혀있네요. 밤에 술을 마시면 더더욱 대범해지고
구토까지 하기 때문에 난이도도 높아진다. 방치해뒀다가는 주명 기분 파손, 단골 손님들이 기피하는 무시무시한 피해를 끼치므로 이런 놈들에게 가게가 휘둘릴 바에는 나가줄 것을 권고하든 경찰을 부르든 물리적으로 내보내는 게 낫다. 이거 되게 힘든 거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휘둘릴 바에는 나가줄 것을 권고하는 것도 경찰을 부르는 것도 물리적으로 내보내는 것도 되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소심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저 한 번도 나가주세요 아니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아니면은 잡고 이렇게 밖으로 끌고 나간다거나 이거를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진짜 막 심한 사람들도 되게 많았어요. 막 당연히 실내 흡연 같은 거 하는 사람도 있고 노상방뇨 바로 가게 앞에서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 되게 많은데 한 번도 그 사람들한테 막 욕을 해본다거나 화를 내본 적도 없습니다. 화를 내면 저는 울거든요. 화를 내면 울어서 이게 그 손님한테 소리치다가 갑자기 울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 울기가 싫으니까 화를 안 내고 그냥 조용히 카톡으로 친구들한테 야 미친 새끼 또 왔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 뒷담화를 하는 편입니다. 물론 욕설과 폭행이 오갈 수는 있으나 1, 2회 정도 지나면 그들도 제풀에 지치거나 다른 먹잇감을 찾아 다른 곳으로 간다. 손님이고 뭐고 간에 인간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놈들은 더 이상 손님이 아니므로 손님 대접할 필요가 없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텍스트처럼 좀 손님이 아닌 사람을 그냥 사람으로 짐승처럼 대했으면 좋겠어요. 이들의 행동 기세는 틀딱충과 크게 다르지 않다. 틀딱충 이거 그거죠. 그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 중에 좀 못되게 행동하시는 분들 말하는 거죠. 일상에서 지위나 재산, 기타 등등의 이유로 받은 상대적 박탈감을 본인이 금전을 지불하고 있는 곳에서 멋대로 해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일단 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기 때문에 본인 역시 타인에게 무시받지 않고 대접을 받는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들의 금전 상황 등 사회적 지위가 높은 측에 속한다고 이런 진상짓이 묵인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대표적으로 2014년 말에 터진 현대백화점 BIP 모녀 사건에서 가해 중년 여성은 자기가 한 번 올 때마다 700만 원씩 쓴다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했지만 그랬다고 주차 알바생을 무릎 꿇게 하는 만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그쵸. 돈을 얼마를 쓰든 간에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그리고 뭐 내가 이때까지 산 게 얼만데 이런 거는 진상짓 하는 데 있어서 하나도 그 허락받을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썼다고 해서 절대 진상짓 할 수도 없고요. 예의를 갖추어 보는 사람보다 화내며 클레임 거는 사람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주는 현실사도 있다. 요거는 또 제가 반대인 게 저는 무조건 예의를 갖추어 보는 사람한테 서비스를 무조건 줍니다. 클레임 거는 사람한테 서비스 절대 안 줘요. 그러니까 일단 자기 입으로 서비스 좀 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말을 하는 사람한테 절대 안 주고요. 무조건 이 사람 단골이네 아니면 이 사람 뭔데 나보다 더 친절하지? 손님이 저보다 친절한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제가 주지 말라고 해도 주죠. 서비스를. 화내며 클레임 거는 사람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주는 현실이기도 하겠지만은 이런 거는 이제 뭐 백화점이나 쇼핑몰 이런 데겠죠. 주점 술집 같은 데서는 이렇게 클레임 거는 사람은 그냥 진짜 짐승 그 이하라서 아무런 서비스도 받지 못합니다. 전술한 사례와는 또 다르지만 자신을 합리적인 소비자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손놈에게서 많이 볼 수 있다. 자기는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를 챙기는 것일 뿐이며 이를 막는 기업이 오히려 나쁘다는 마음인데 이 경우 자기 합리화의 끝판왕을 볼 수 있다. 이를테면 고깃집에 갔는데 자기 집에서 가져온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나는 저렴하게 합리적 소비를 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건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거죠. 그 법이 이제 국가의 법이 아니고 그 음식점의 법을 좀 허점을 이용해서 뭐 세일을 더 많이 받는다든지 포장이 원래 안 되는 건데 포장을 몰래 해간다든지 뭐 대충 그런 거죠. 이게 확실히 여기 나무위키에서 말한 게 딱 맞는 게 이게 그 사람이 착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 똑똑한 게 아니잖아요. 그 진상이 똑똑한 게 아니고 그냥 자기 혼자 자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되게 우물한 개구리 같은 사람이라 가지고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라서 이런 사람은 말이 안 통합니다. 왜냐면은 그 우물안 속에서는 이 우물 안에서는 자기가 곧 신이고 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기반 속에 자기가 하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전혀 이게 말이 통하지 않아요. 아예 사고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일반인들이랑. 그래서 보통이면 이거를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라고 말을 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아니 왜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 없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더 반박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논리적으로 통하지가 않아요.
논리적으로 싸우면 안 됩니다. 예. 한마디로 역지사지라는 말의 의미를 모르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죠. 역지사지를 모르니까 이렇겠죠. 자기가 그런 상황에 가보질 않았으니까 자기는 항상 이게 갑질하는 상황에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사람들이 반대로 자기가 당하는 입장 오면은 진짜 억수로 욕 많이 할걸요? 그 진상짓 하는 사람한테? 보통은 좀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진상짓 하는 사람한테도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을까? 이 사람을 말릴 수 있을까가 아니고 진상 손님들을 말릴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이해를 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해가 안 돼요.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어떻게 이해를 해요? 다 정신병자들인데 그것들 다 두드려 패야 됩니다. 다 뚝배기를 하는데 다 깨놔야 되는데 이렇게. 심지어는 같은 상가 건물을 사용하는 업주이면서 다른 가게에 가서 뭐야 이거 진짜 이거 카메라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카메라 한 번만 손보고 올게요. 지금 또 나오고 있는데 잘 나오네요. 캠이 왜 저럴까요? 제가 다음에는 저 혼쭐을 내겠습니다. 심지어는 같은 상가 건물을 사용하는 업주이면서 다른 가게에 가서 손놈짓 하는 경우도 있는데 상도덕이 뭔지도 모르는 대표적인 사례다. 명심하자. 상대방을 품위 있게 대할 줄 아는 대우할 줄 아는 사람만이 상대방에게도 대접받을 수 있고 그럴 자격도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서비스업에 종사해보면 알겠지만 뭐라도 하나 더 챙겨주고 싶은 고객님이 있는가 하면 이 인간은 제발 안 오면 좋겠다. 또는 그 인간 일하는 데로 가서 내가 그대로 깽판 쳐주고 싶다. 식으로 여겨지는 양아치가 있다. 이거 보면은 여기 같은 상가 건물을 사용하는 업주이면서 다른 가게 가서 손놈짓 하는 경우도 있는데 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거 저희 가게 같은 경우도 바로 옆집, 지금 옆집은 아닌데 지금 옆집인가? 좀 오래전에 얘기거든요. 이거는 만화로 그린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 집은 이제 돼지고기를 하는 거고 옆집은 되게 망하고 새로 들어오고 이걸 반복을 많이 했어요. 사장님이 바뀌면서. 근데 새로 들어온 가게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생선구이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바로 옆집이잖아요. 그래서 생선구이면 괜찮겠다 했는데 저희가 안 그래도 돼지고기 팔다가 생선구이를 하나 메뉴를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생선구이 메뉴를 준비를 거의 다 마친 상태였는데 생선구이 입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만들었던 거 싹 다 폐기하고 그냥 안 팔았거든요. 근데 옆집에서 1년인가 정도 지나고 갑자기 저희 집 메뉴를 똑같이 파는 거예요. 미친놈이죠 그냥? 이게 뭐 같은 동네 안에 저기 멀리 상가 떨어져서 저희 가게랑 똑같은 거 팔면은 말을 안 하겠거든요. 그냥 갑자기 옆집에 플랜카드 걸리더니 뭐 돼지고기 게시 뭐 이 지랄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삼겹살은 아니거든요. 양념된 고기라 가지고 그거를 똑같이 파는데 어이가 없어가지고 얘가 드디어 돌았구나. 묻지도 따지도 않고 바로 생선 저희도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가게 돼지고기보다 생선이 더 많이 나가요. 생선구이 진짜 인기 많습니다 저희 가게. 그런 식으로 좀 경우 없는 사람이 꽤 많아요. 장사하다 보면 상대방을 품위 있게 대우할 줄 아는 사람만이 상대방에게 대접받을 수 있고 그럴 자격이 있다. 그렇죠. 항상 상대방을 먼저 치켜 올려주면은 저희도 대접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먼저 치켜 올려주면은 자기가 진짜 잘난 줄 알고 까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 치켜 올려주기도 살짝 고민이 돼요. 근데 그렇다고 안 치켜 세워주는 게 더 피곤합니다. 서비스 업계 종사자, 아르바이트 포함 입장에서는 의외로 훌륭한 반면 교사가 될 수도 있으나 정반대로 가해자가 된 피해자처럼 금묵자흑 같은 상태도 발생한다. 특히 사회에 이기주의가 만연할수록 그에 비례해 콩고물을 더 받아먹겠다고 진상이 되는 사례가 많다. 업주일 경우에는 이게 제 경우네요. 업주일 경우에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당당하게 다만 업주도 소비자 앞에서는 한없이 을에 가까운 존재임으로 한계가 있다. 맞는 말이에요. 저는 완전히 을입니다. 을 중에 을, 슈퍼 을이에요. 특히 사업 경력이 얼마 되지 않은 초짜 사장의 경우 알바생 못지않게 겁에 질린다. 물론 초짜건 베테랑이건 결국 손님이 제일 무서운 건 똑같지만 이게 아르바이트생은 손님은 별로 안 무서워하지 않나요? 아닌가? 저 같은 경우도 알바를 여기저기서 해보긴 했거든요. 다른 식당에서. 저희 가게에서 많이 일을 하다가 대학 시절에 잠깐 알바를 딴 데서 한번 다른 가게는 어떻게 일을 시키려나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염탐한다고 가서 일을 해보긴 했는데 그때는 별로 손님이 안 무서웠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결국 알바잖아요. 그렇다고 불친절하게 한 건 아닌데 그때는 좀 잘 손님들을 대했던 것 같습니다. 좀 경우 아니면은 뭐라는 거야 이렇게 하고. 근데 지금은 확실히 완전 사장이라 가지고 특히 요거 보면은 사업 경력이 얼마 되지 않은 초짜 사장의 경우 알바생 못지않게 겁에 질린다 돼 있잖아요. 요거 사업 경력이 얼마 되지 않은 초짜 사장 이런 경우에 가게 이야기를 제가 만화로 한 게 그려놓은 거 있거든요. 아직 안 올린 건데 처음으로 한 번도 자영업 안 해보시다가 새로 이제 자영업을 시작한 사장님이
느낌을 저는 딱 보면 알아요. 근데 이건 누가 봐도 알긴 알 거예요. 그거를 느낌이 완전 달라요. 이게 이 사람은 여기 딴 데서 장사하다가 또 여기 와서 장사하는 거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랑 완전 새로운 인생을 도전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 달라가지고 그 약간 부담스러울 정도의 친절을 보이시면 그건 이제 새로 오픈한 완전 새로운 길을 시작하시는 사장님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알바생들도 어디서 구한 알바생인지 뭐 자기 사촌을 쓰는 거예요, 딸을 쓰는 건지 자식을 쓰는 건지 모르겠지만 알바생들도 되게 군기가 딱 잡혀가지고 엄청나게 잘 봐줍니다. 그래서 성격에 따라서 그런 가게가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불편해가지고 너무 친절하거든요. 저도 너무 친절하면 좀 안 맞는 편이에요. 그냥 적당히 필요한 것만 딱딱딱 하면 제일 좋은데 예를 들어서 한 입 딱 먹었어요. 한 입 음식을 딱 한 입 먹었는데 갑자기 옆에서 사장님 보고 있다가 어떻습니까? 맛이 어때요? 이렇게 계속 물어보고 이것도 한번 찍어 먹어 보이소. 이것도 한번 찍어 먹어 보이소.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은 보통은 식당 자체를 본인의 실력, 음식 요리 실력에 자신 있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도 먹어보고 저렇게도 먹어봐라 하는 걸 추천을 당연히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사장님이 저한테 이것도 해보세요 저것도 해보세요 하면 불편하죠. 친구랑 같이 밥 먹으러 갔는데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되게 친절하네, 열심히 하시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저는 반대입니다. 가만히 놔뒀으면 좋겠어요. 업주의 경우에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편이지만 직원은 괜히 대들었다가 오히려 본인이 관리자나 사장에게 찍혀 불이익을 받거나 잘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도저도 못하고 곤란한 처지에 영원히 고통받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는 업주와 직원 사이의 노사관계도 관련되기 때문에 더 복잡해진다. 종종 이슈화된 항공사나 호텔 등지에서 무개념 손님들의 행위에 대해서 기업 상부에서는 오히려 서비스 노동자를 죄인 취급하는 것이 전형적인 사례이다. 이거 보면은 직원들이 괜히 대들었다가 오히려 본인이 이렇게 찍혀 불이익을 받거나 잘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도저도 못한다고 하잖아요. 알바나 직원 입장에서 진상 손님 있으면은 그냥 개무시 때리고 사장한테 말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러라고 사장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진상 손님 있다고 그 진상한테 갖다 물 붓거나 야 이 미친놈아 하면 안 되고요. 그냥 사장한테 가서 이러세요. 저 사장님 근데 저기 손님 너무 경우 없어가지고 저 진짜 너무 화가 나요, 못 가겠어요 하면 사장님이 알아서 아 그래 그럼 저긴 가지 마라 요거 해줘야 사장님, 그게 사장님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면 저 테이블은 가지 마라, 저건 사장님 내가 갈게 이렇게 해주는 게 사장님 역할이라 가지고 알바생 분 입장에서 화가 나는 거 알겠지만은 그냥 한번 참고 사장님한테 이르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 PC방 카운터에 말하는 거 똑같은 거죠. 손님 대 손님으로 여기 잼민이들한테 야 소리 안 줄여 이렇게 하는 거 하거나 막 옆에 아저씨한테 아 아저씨 뭐 좀 씻고 오이소 냄새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이렇게 하는 거보다 그 카운터에 말을 해가지고 이 노사 간의 합의를 잘하는 게 제일 낫기 때문에 이게 그냥 갑 대 갑으로 가면은 진짜 그냥 감정 싸움 되거든요. 그래서 누가 클레임 걸었는지도 모르게 그냥 이게 사장님이나 직원분한테 맡긴 게 낫죠. 그런 식으로 되는 것도. 어쨌든 알바 하시는 분들도 이게 그 진상손님이 있어 화나가지고 자기 감정대로 했다가 결국 불이익 받고 사장님한테 혼나고 진상손님한테 혼나고 잘리고 이러면은 결국 본인 손해거든요. 약간 꼰대 같은 말이긴 한데 그냥 한 번만 딱 참으면 되거든요. 그 손님을 참으라는 게 아니고 그 물 뿌리고 싶은 그 마음을 한 번 참고 그냥 사장님한테 가서 사장님 쟤 좀 죽여주세요 하면 사장님이 알아서 죽여주실 겁니다. 그렇다고 뭐 너무 참지 마시고요. 화나는 건 또 풀어야죠. 너무 무리 없이 하면은 그냥 물 뿌리고 그만두세요. 서비스를 받는 측이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악의를 가지거나 피해를 입힐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스스로의 무지나 실수로 인해 제공자에게 의도치 않은 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대부분 본인의 잘못을 인지하면 당연히 그것에 책임을 지고 사과하므로 이런 사람들은 손놈과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그쵸. 맞는 말이네요. 예를 들어서 분명히 저번에 왔을 때는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는데 갑자기 오니까 할인이 안 된다는 거야. 저번에 왔을 때 받았는데 왜 안 돼요? 라고 충분히 물어볼 수도 있고, 그리고 전엔 정말로 받았을 수도 있고, 이게 진상짓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상황이 너무나도 이게 다양하기 때문에 함부로 손님을 손놈이나 상진이로 파악하지 말라는 뭐 그런 말이죠.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 되고, 또 진상 손님이 이상한 걸로 따지다가 갑자기 본인이 잘못된 걸 알고 요거는 제가 착각을 했나 보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은 그때는 또 용서해줄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거 말하다 보니까 갑자기 또 생각났네요. 저 최근에 지코바 시켜 먹었거든요. 지코바 치킨 아시죠? 뭐 좀 이따가 또 가격이 오른다길래 가격 오르기 전에 한 그릇 시켜 먹으려고 시켰는데 그 순살 양념을 시켰어요. 쿠팡이츠로 시켰는데 한 마리 선택을 하고 매운맛, 보통맛, 순한 맛 이거 선택을 하고 밑에 음료수를 고르는 칸이 있었거든요.
이거 보여드리고 싶다 열받아가지고. 그 고르는 칸이 있었는데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음료 추가 선택이 있었어요. 음료 추가 선택이 있는데 원래라면 저희 그 작은 뚱캔이라도 하나 공짜로 주잖아요. 근데 추가 선택이 아니고 필수 선택이라고 점포 안 나오죠. 필수 선택이라고 돼 있는데 무조건 돈을 내야 되는 선택지밖에 없는 거예요. 보면은 제일 기본이 이렇게 1,000원 추가라고 돼 있죠. 근데 이제 보면은 한 마리 반 주문 시 펩시 500ml 지급은 공짜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 콜라 굳이 안 마셔도 되는데 근데 또 안 고를 수는 없어. 무조건 골라야 돼 뭔가. 근데 한 마리 반 주문 시를 골라야 공짜인데 이거 고르면 진상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한 마리 반 주문 시 펩시 500ml 지급을 누르고 거기 밑에 사장님 요청 사항에다가 뭐라 적었더라 그때. 좀 징징댔는데 뭐라고 적었냐면 사장님 저 콜라 안 먹고 싶은데 무조건 1,000원 추가해서 콜라 시키는 옵션밖에 없길래 그냥 한 마리 반 주문 시 펩시 500ml 지급 요거는 돈이 안 들어가서 요걸로 선택한 거니까 콜라 주지 마세요. 그리고 이거 아무것도 선택 안 하면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주문 받았다는 알림이 뜨자마자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지코바 사장님한테. 그래서 어떻게 인연이 해가지고 전화 받았죠. 전화 받으니까 거기서 그거 뭐지? 한 마리에는 콜라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택지를 누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잖아요. 이거 없는 거 봤잖아요. 지금 여기 없잖아요. 지금. 그죠? 없죠. 그래서 그거 선택지 있었다고요? 아 진짜요? 제가 잘못 봤나 봐요. 죄송해요. 라고 전화로 진짜 죄송합니다 하고 말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진짜로 내가 잘못 봤나? 너무 죄송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장님한테 제가 진상손님 된 거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보니까 요 캡처한 게 왜 캡처를 했냐면은 다시 보니까 진짜 없었습니다. 진짜 없어가지고 제가 보냈어요. 문자를 다시. 사장님 제가 따지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냈어요. 보이나? 요? 반말해버렸네요. 이렇게 보냈거든요. 진짜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이 갑자기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사장님도 뭔가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막아놓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사장님이 잠깐 끄셨나 봐요. 그 옵션 잠깐 없애놓으셨나 봐요. 그러다가 저한테 했다가 진짜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몇 번 업데이트 하니까 갑자기 똥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저쪽에서 잠깐 실수든 고의든 잠깐 없애놓은 건데 뭔가 잘못이 됐구나. 그리고 이게 제가 잘못 본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저는 실제로 입증했으니까 그러면은 죄송하단 말을 하는 게 도리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굳이 더 따지진 않았습니다. 갑자기 이거 생각났네요. 그때 진짜 억울했거든요. 저 그 업데이트 되는 것도 동영상을 찍어 놓고 싶었어요. 진짜 찍어 놓을 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그러니까 코비드19죠.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입원하고 퇴원한 사람들도 꾸준히 있어 왔는데 그중엔 황당하게도 의사와 간호사를 하인 보드 타고 이것저것 내놔라, 가져와라 등을 요구하고 거부당하면 고소하거나 민원 신고를 넣겠다는 진상 환자들이 있었다. 환자 본인의 증세가 악화되면 서둘러 달려올 사람들한테도 이러니 바깥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왔을진 명약관화다. 명약관화가 무슨 뜻이에요? 안 봐도 비디오란 뜻이군요. 명약관화는 안 봐도 비디오란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저도 최근에 허리 디스크 때문에 저기 한 3주간 병원에서 입원을 했잖아요. 진짜 이상한 사람 많은 거 알아요? 그 뭐지? 그 아파가지고 선망 증세 그래. 선망 증세 있으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환자분이 선망 증세는 진짜 약간 치매에 비슷한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막 소리치고 이렇게 막 몸부림치는 거 그런 거는 아픈 거라서 어쩔 수가 없는데 진짜 문제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면 그 나이롱 환자분들이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그분들은 진짜 많이 아파서 온 것도 아니라 가지고 약간 삶이 무료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입원해가지고 자기 딴에는 메이드가 가정부가 생긴 거예요. 그 다 치워줘, 밥 해줘, 매일 와서 혈압 재줘, 뭐 그런 거 다 해주니까 확실히 뭔가 간호사분들이나 간호조무사분들을 뭐 깔보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저 그거 보면서 불편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 어떻게 견디고 있지 생각이 들던데요. 저는 그랬으면 진짜로 바로 뛰쳐나왔을 듯. 여객기 등 승무원에게 진상짓을 시전할 경우 승무원뿐만 아니라 탑승한 승객 전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민폐 중에 상민폐다. 거기에 승무원 상대로 폭행까지 했을 경우 전술한 이유로 국가에 따라 테러리스트로 낙인 찍힐 수 있다. 실제로 항공기 승무에게 진상짓 플러스 폭행을 시전하다 FBI까지 출동한 사건이 있었다. 이게 비행기에서 진상짓 하면은 그게 크다면서요. 제가 되게 뭐 공항보안법인가? 되게 크게 그 죄명을 따지는 걸로 알거든요. 모기였다 모기 있다 모기 잡으면은 근데 소리가 너무 크게 날 때. 네, 못 잡았습니다. 어쨌든 여객기 얘기하고 있었죠. 요즘에 최근에도 그런 거 많았잖아요. 그 막 비상구 계속 열려고 막 하다가 잡혀가고 거의 테러법 수준으로 잡아간다고 들었는데 그런 경우 말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막 땅콩 회항 같은 거. 그 다음에 그 바비킴 님도 억울한 누명을 썼었죠. 저번에 뭐였더라, 뭐 술 취해가지고 뭐 난동을 부렸다는 하는 그런 누명을 썼었는데 그거는 누명이었던 걸로 판결 났고요. 여객기에서는 진짜로 진상짓을 부릴 만한 게 있나? 뭘로 부리는 거지 그거는? 그러니까 막 애기가 너무 우는데 부모님이 안 달래줘, 이런 거 말고는 어떻게 따지는지 모르겠네요. 생각보다. 근데 저도 만화를 그리면서 사람들이 많이 그러거든요. 이거 진짜예요? 막 이렇게 하거든요. 승무원, 여객기 이런 데서 생기는 진상들은 진짜 막 상상을 초월하겠죠. 호텔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이후 늘어난 내국인 호캉스 수요로 인해 진상짓을 시전하는 사람들이 대폭 늘어났는데, 일부 네이버 여행 호텔 카페의 침묵을 중심으로 한 룸 업그레이드 진상 방법이 공유되어, 어떻게 룸 업그레이드 하는 거지? 해당 호텔 체인의 충성 고객임을 빙자하여 지배인 면담을 요구하여 악성 민원 시전, 그날의 방 점유율을 파악하여 특정 타입의 스위트룸을 업그레이드 요구한다. 그날 방 점유율을 어떻게 파악하는 거야? 그 여기어때 같은 걸로 보는 건가? 그 예약 그 객실 남은 객실 수를? 진짜 대단하다, 열심히 산다 이런 사람들. 특정 객실의 타입과 호수를 미리 지정하여 업그레이드를 요구하는 신종 진상이 늘어났다. 이는 스위트룸 업그레이드 후기 작성 빈도가 곧 남들의 부러움을 사게 되는 문화 때문이다. 이런 호캉스가 상당히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그 코로나 때. 그죠? 저도 그때 호캉스 꽤 많이 다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리두기 완전 심할 때는 진짜 가기가 너무 안 되는데, 가끔씩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단계가 조금씩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 사람들이 신나가지고 와 드디어 좀 풀렸다 하면서 다 사람들이 달려와가지고 술 마시러 나오거든요. 그때 이렇게 한번 쫙 벌면은 너무 힘들고 오랜만에 버니까 기분도 좋고 해서 막 친구들이랑 호텔 놀러 가고 그랬어요. 남자들이랑 갔습니다. 그럴 때가 있었는데 확실히 그때 호캉스라는 말 자체도 되게 유행하면서 다양한 사람 볼 수가 있었는데 아니 여자친구가 없으니까요. 여자친구가 없어서 남자 제 제일 친한 친구 한 명이랑 그냥 둘이서 같이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수영장에서 뭐 헌팅을 하니 많이 했는데 결국 헌팅은 못했고요. 아까 모기도 헌팅 못했고 수영장에서 헌팅 못했어요. 그래도 제가 뭐 진상을 보진 않았어요. 호텔 진상으로 치면 그런 거 있겠죠. 뭐 금연객실인 담배를 핀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메니티 말고 유료 어메니티 있잖아요. 그런 거 뭐 먹고 안 먹었다고 막 뻥치는 그런 사람들이라거나 뭐 수고 훔쳐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진상이 많겠죠. 이게 확실히 내가 쓴 돈만큼 뭔가 대접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많이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맞는 말이긴 하거든요. 그 돈을 낸 만큼 그 정도 대우는 받아야죠, 당연히. 근데 그거는 또 다르니까요. 100만 원을 냈다고 200만 원의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100만 원 내서 100만 원의 대접을 받는데 그게 100만 원의 대접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거니까요. 저는 보통 제 위치에 맞지 않는 곳에 가면 되게 이렇게 쪼그라들던데, 가끔씩 가다가 막 저희도 다이닝이나 오마카세 이런 데 가잖아요, 비싼 음식점에. 그러면 전 되게 쪼그라들어가지고 말도 되게 소곤소곤 이렇게 합니다. 기가 죽으니까 이거 맛있어요, 이렇게. 뭔가 아는 척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모른다고 하기엔 쪽팔린 그런 기분 알아요? 그런 기분 때문에 대충 아는 척, 페어링 해드릴까요? 그러면은 뭐 해달라는 것도 안 해달라는 것도 아니게 그냥 약간 뭐 애매하게 그냥 이러고 있어요. 이것도 진상이죠. 대답 안 하고. 확실히 이게 어려워요. 유치원, 학원 등 교육기관 진상이네요. 이제 유치원, 학원 등 교육기관에서도 소위 진상 손님들은 존재한다. 이거 나 진짜 힘들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맘충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저는 근데 맘충이라는 단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진상이라는 것도 그렇긴 한데 맘충이랑은 특히나 뭔가 일반화가 좀 심한 느낌이라 가지고 그 단어도 너무 세고 해서 좀 별로 안 좋아요. 유치원, 학원 등 교육기관에서도 소위 진상 손님들은 존재한다. 학부모의 비중이 가장 높지만 초등,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원에서 수강생들이 손놈들 또는 관심병 환자처럼 영업을 방해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일진이라든지 아니면은 전혀 수업 듣고 싶은 마음이 없는 그런 학생들이 관심 끌려고 애들까지 방해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수업 시간에 떠드는 등의 방해 행위를 저지르기 때문이다. 같은 강의실에 있던 수강생은 수업을 제대로 듣지 못해서 문제. 강사는 이들을 제지하느라 강의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공중분해된다. 학원 강사나 원장은 이들을 훈계하려다가 수강생의 허위 신고나 학부모의 민폐 행위에 곤혹을 치를 수 있다. 특히 학부모들이 진실로든 거짓이로든 입소문을 내는 순간 학원의 수입원이 박살나기도 한다. 이거 너무 슬프지 않아요? 잘못된 여론 때문에 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박살낸다는 게 어쨌든 자기 마음대로 아니어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혼 한 번 냈다고 그러는 거고. 저 때는 이제 두드려 맞았거든요. 그냥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맞을만 했으니까 맞았겠지라고 항상 그런 얘기를 들으며 살아오잖아요. 저도 근데 그렇다고 학생들을 때려야 된다라는 입장은 아닌데, 적어도 선생님들한테 못 때리게 할 거면은 집에서 훈육은 잘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요즘에 이렇게 막 버릇 없이 이렇게 있는 학생들 보면은 어지간하면 부모님의 영향인 경우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죠. 뭐. 2023년 초에 모 유아 교사는 자신의 직업을 사랑했지만 학부모의 행태에 실망하여 사직했다. 본인이 나간 거죠. 유아 교사의 결혼과 임신을 방해하려는 학부모도 있었다. 미친 거 아니에요? 왜 결혼이랑 임신을 왜 방해하는 거예요, 도대체? 학부모들까지 상대하며 유아, 학부모, 상사를 상대로 육체 감정 노동을 해야 하는 중고에 시달린다. 그런 거구나. 그 카톡 프로필 같은 거에 그런 썰 저도 봤어요. 비키니 입은 사진 보고 막 그거 연병 떠는 거 그거. 진짜 그 너무 생각만 해도 너무 화가 나는데 좀 그래서 이제 카카오톡에서 뭐 멀티 프로필 같은 것도 생기고 한 거겠죠. 진짜 지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게 그 사람이 원장이 아니고 결국은 그 어린이집 같은 데 다니는 그냥 직원 선생님이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못 하는 거겠죠. 뭐야 이거? 이거 뭐라는 건데 내 프사까지 간섭질이야? 하고 그냥 비키니 사진을 계속 못 올리는 거겠죠. 원장님한테도 댓글이 들어갈 거니까. 아유 그런 거 진짜 열받네요. 자기 그 권리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는 건지. 공공기관, 인스타나 그런 걸로 막 그거 봤는데 그거 있잖아요. 그 뭐지 집 나간 며느리도 뭐더라 그 짤방 있는데 그 스토리 인스타 스토리 가부장제 불려고 전화 풀었냐 이거 가르치는 학생들이랑 인스타 마팔해서 이제 인스타에 예쁜 말 공방만 써야 한다. 아 어저께 싸매지게 퍼마셨지 이런 소리 못해. 전화 먹으면서 와 씨발 돌아갈 시댁도 없는데 눈다라는 말이네. 가부장제 유지하려고 정부에서 전화 풀었냐 이딴 소리도 못하고 이런 거랑 비슷한 거겠죠. 결국 이제 이거는 이제 뭐 따진 당했다는 게 아니고 학생이랑 마파를 하게 돼서 이렇다는 건데 이것도 보면 이제 친한 친구로 올린 거죠. 아 저 사람 말 적어놓은 게 너무 웃겨요 진짜로. 아, 공공기관 시청 읽어보겠습니다. 공공기관, 시청, 구청 등 관공서들도 진상 손놈들에게 시달린 건 매한가지다. 이런 경우는 악성 민원이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는 한다. 그쵸? 악성 민원 진짜 개심하죠 이거. 원인, 근본적으로 고객과 종업원을 동등한 관계로 보지 않는 사회적 합의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자본주의가 이런 불평등과 계급 사회를 만든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런 문제가 훨씬 크다. 그렇죠. 자본주의가 사실 그러니까 불평등, 계급 사회까지는 아니지 않아요? 자본주의가 그렇게 엮일 수가 있나? 불평등은 있을 수 있거든요. 뭐 빈부격차라든지. 근데 빈부격차 때문에 막 계급 사회 그게 막 회사 계급을 계급 사회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결국 밖에 나와서는 다 동등하게 저희는 보니까 자본주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역사적으로 손님 및 고객에 대한 친절 봉사를 중시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높여 동종업체 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영업적 노하우는 오래 이어져 왔다. 한국에는 손님 왕이다라는 관용구가 있으며 그렇죠. 저도 항상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손님 왕이다. 근데 손님 왕이다라는 말을 손님이 지입을 하면 안 돼요. 미친 거 아님? 손님은 왕인데 그 왕은 제가 뽑아야죠. 사장이 뽑는 게 왕입니다. 손님은 자기 입으로 왕이라고 하면 안 돼요. 독일에도 손님 왕, Der Kunde ist König 이라는 표현이 있고 영미권에서는 고객은 항상 옳다. The customer is always right. 일본에서는 손님은 신, 손님 사마 is 카미사마 라는 표현이 있는 등 나라 및 문화를 막론하고 비슷한 표현이 존재한다. 다 비슷하긴 하네요. 확실히 그런 손님을 대하는 그런 게. 손님은 신이지랄. 이건 우상 숭배 아니에요? 갑자기 손님 기숙 숭배하는데. 고객은 항상 옳다. 이 말이 딱 이 말도 근데 좀 애매한데 손님은 왕이다가 전 제일 괜찮은 것 같은 게 손님은 왕이면은 왕은 결국 제가 뽑는 거고 그다음 왕은 또 이게 폐위시킬 수도 있잖아요 제가. 근데 고객은 항상 옳다라는 말도 솔직히 이게 빠져나가고 할 구석이 없거든요. 근데 뭐 내가 항상 맞다며 그다음 뭐 하면은 또 맞는 말 하네 약간 이렇게 되니까 손님 왕이면은 저는 손님 왕입니다라고 하면은 저 이거 만화 그려놓은 것도 있거든요. 그거 한 짤짜리로 여기 있다. 이거 안 올린 거 이렇게 그려놓은 게 있거든요. 이런 걸 그 손님은 왕인 만큼 언제든지 그 직위 해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 말이 제일 괜찮은 것 같습니다. 또 왕은 저희가 고르는 거니까요. 손님과 카미사마 뭐 이런 건가? 문제는 이러한 태도가 결국에는 가격 경제가 마찬가지로 출혈 경쟁을 강요하는 양상으로 흐르게 되며 장기적으로는 일종의 공멸 상태에 이르게 하여 필요한 물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 측 전반과 그것을 요구하는 수요자 측 전반 사이에 관계가 불균형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다. 이거 뭐 너무 길어요 이거. 대충 혼자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서
대충 뭐 일봉들 까는 내용이죠. 뭐 일본의 그 거품이 되게 많이 꼈다 이런 말이 나왔었는데, 무례하고 불천진한 사양이 꿈에도 꾸지 못하는 극진한 일본의 서비스, 일본의 서비스는 세계 최강, 약간 이런 말 평가가 나온 적이 있는데 상당히 가장이 심한 말이다. 손님이 주장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정책을 취하고 액면 그대로 인정한다면 필연적으로 손실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손님이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이해하고 어느 측면에서 자신이 옳은지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그 손님이 정직한 사람이라면 그제서야 그가 옳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손님이 정직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것을 잡아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렇죠. 손님은 항상 옳은가? 아니죠. 손님은 항상 옳지 않습니다. 맞아요. 이거는 제공하는 측에서 손님의 문제점이 있다면 확실히 짚어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제일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손님이 잘못했잖아요, 진짜로 왜 인정을 안 하세요? 라고 말을 제가 안 해요. 무조건 죄송하다고 보는 편이라서. 그리고 보통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면은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렇게 오냐 사장이 호로 손님 만든다고. 그러니까 제가 오냐 해주면은 손님들이 계속 와서 저기는 똑같이 당해주네? 그럼 나 여기 계속 가야지 라고 손님들이 만만하게 본다라고 하는데, 보통 진상 손님은 한 번 오고 안 옵니다. 저는 진상 손님이 또 와가지고 똑같은 진상짓 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다 진상 손님 진상짓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다 일회성으로 와서 진상짓 하고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같은 곳에서 두 번 진상짓 할 수 없잖아요. 자기들도 사람인데 생각이 있겠죠. 그래서 그냥 어차피 한 번 오고 말 사람인데 거기 뭐 제가 칼로 찔러서 뭐 하겠어요. 병원 더 나오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물건을 파는 행위는 그 제공자가 제발 내 것을 사주세요, 제발 가랑이 사이로 기여하게 해주세요 라고 구걸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간의 대등한 계약 관계와도 같다. 이거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손님은 왕이 아니고 똑같이 그냥 되게 동등한 위치에서 돈을 줬으니까 맛있는 음식을 내줘야 돼. 그거는 맞는 거잖아요. 돈을 줬으니까 똑같이 음식을 냈고, 반대로 말하면 음식을 줬으니까 돈을 내는 거고. 근데 이제 그게 잘 맞춰줘야겠죠. 당연히 그 값어치에 맞는 서비스랑 음식 맛이랑 뭐 청결함 이게 다 맞아 떨어져야 제발 가랑이 사이를 기억하게 해주세요라고 말을 안 해도 되게 하겠죠. 양자 간에 서로 용납되는 상호 합의된 조건 아래 기브 앤 테이크의 동등한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며, 손님이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건 계약 위반과도 같다는 것이다. 손님은 솔직히 말해서 손님 입장에서 조금은 부당한 요구해도 돼요. 진짜 조금은. 어쨌든 손님이니까. 그렇다고 막 뭐 경우 없는 그런 거 말고 진짜로 그런 거 있잖아. 말로만 조금만 좀 많이 주이소, 양 좀 많이 주이소 하는 거. 그다음에 콜라 값만 좀 깎아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거. 이게 제가 만화에서만 그렇게 막 요거 좀 깎아주시면 안 됩니까? 좀 많이 주이소 이런 거. 만화에서만 제가 진상처럼 이렇게 너무 싫다 이렇게 표현한 거지. 실제로는 이게 사람마다 뉘앙스가 다 다르잖아요. 그다음에 이 만화로 그리는 거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말했는지 뉘앙스를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같은 경우는 좀 유쾌한 분위기에서 그렇게 하는 거면은 좀 진상짓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장님 진짜 맛있네. 야 진짜 저 맛있게 쓸게. 이거 음료수 서비스 하나 주이소. 이런 식으로 좀 유쾌하게 간다면은 서비스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제가 쓰면 드릴게라고 제가 오히려 맞받아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좀 경우 따라 너무 많은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 말을 했다 하면 진상, 저 말을 했다 하면 좋은 손님, 이런 것도 딱히 없어가지고 제 만화는 진짜 좀 일차원적인 겁니다. 일차원적인 거. 서양에선 손놈 행위나 갑질하다가는 서비스는커녕 당장 추방행은 기본이며 심하면 철창에까지 갈 수 있다. 감옥까지 간다네요. 농담 아니라 진상 떨기 시작하면 봐주는 건 없다. 서비스를 거부하고 바로 퇴장을 요구하며 그 말 안 듣고 개기면 당장 경찰을 불러서 강제로 매장에서 퇴출당한다. 빡센데요? 경찰이 그거 들어주나? 근데 저 사람이 자꾸 서비스 달라 했어요. 빨리 잡아가 주세요. 이렇게 하면 해주나? 그것도 거부하고 버팅이면 공무집행 방해로 구류나 벌금 확정. 이런 거 되게 좋은 거 같네요. 대충 뭐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다, 이런 내용이고, 서양에선 이렇게 열심히 바뀌었는데 왜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문화가 완전히 정착하지 못했는가? 대부분의 유사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아시아의 특징에 기반한다. 상거래 질서와 도의에 있기에 양자 간의 대등함을 중시하는 서양과는 달리 동양은 전통적으로 상인의 권리가 높은 편이 아니었고, 사농공상이 뭘까요? 사농공상? 직업이네요. 직업이구나. 상인인가 보네요. 상인. 사농공상. 특히 앞서 언급한 것처럼 80년대 일본 붐 이후로는 일본 내부에서 의식적으로 서로 출연 경쟁의 상태를 띠기 시작했다. 그렇죠. 막 서로 막 내가 더 친절하네, 네가 더 친절하네 하면 끝도 없으니까 악순환으로 간 거죠. 사실 이게 선순환으로 돌려면 얼마든지 돌 수가 있는데, 그렇게 친절함이나 서비스에 있어서 악순환으로 가버리면 밑도 끝도 없기 때문에 안 좋은 거죠. 이게 가게들끼리 좋게 가려면 담합이거든요, 그게. 근데 그건 손님들한테 안 좋은 거고, 손님들한테 좋게 되면은 그건 출혈 경쟁인 거고,
애매한 겁니다. 그게 특히 전통적으로 상하 수직적 위기 관계에 지나치게 민감했던 일본 사회의 위기적 성격, 역시 그 수직적 권위에 몰빵한 대기업 구조 등 하여튼 사람들을 상하로 계급 구분하여 갑을로 질서로 묶어놓는 시스템의 원조답게 손님 왕이라는 태도가 성격에 잘 맞았는지 손님의 클레임, 손님의 요구를 하면 무조건 다 들어주고 어떠한 무리한 요구라도 온갖 인맥과 특례를 써서 이루어지는 그런 서비스가 진퉁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거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진짜 근데 저희 한국도 이러지 않아요 진짜? 이게 무리한 요구라도 온갖 인맥과 특례를 써서라도 이루어지는 그런 서비스. 이거 난리 났잖아요. 그냥 한국은 딱 이건데 이게 손님의 요구를 넘어서 그냥 그렇잖아요. 지금 좀만 위로 올릴게요. 학연, 지연, 혈연 이거 그런 얘기도 여기 충분히 통용되는 얘기라 가지고 연이 묶여 있으면 무조건 해줘야 된다 하는 그런 개념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제감정기에 안 그래도 상인의 신분이 미취한 것으로 취급받던 한국의 문화 뭔데? 아 산업공상 한국의 문화에 고스란히 녹아들었다. 그 결과는 한국의 사회에서 일본 사회에 경험했던 패단을 고스란히 겪게 됐는데 일반적으로 손님은 서비스의 제공자를 자신과 동등한 사이에서 보지 않는다. 근데 이거 요즘에는 좀 많이 달라졌어요 확실히. 제가 막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느끼던 손님들의 퀄리티랑 지금이랑 엄청 많이 다릅니다. 진짜 많이 달라요. 확실히 손님들이 시민의식이 많이 높아져가지고 진짜 요즘에는 동등한 관계를 넘어서 제가 위에 있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진짜로 제가 위에 있는 느낌을 주는 손님이 많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하면 그 사람은 진짜 절할 수준으로 인사하는 사람도 많아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인사했으니까 받아주신다고. 되게 좀 한국도 확실히 많이 변했습니다. 돈을 주는 조건을 충족하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등한 조건을 완수하는 것일 뿐이며 서로 간의 최소한 계약 조건 밖의 모든 것은 순전히 호의와 배려의 결과물임을 인식하지 못한다. 내가 원하는 것을 제시하니까 나는 권한을 쥔 갑, 쟤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니까 이라는 식의 상하관계로 파악한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근데 그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진상을 떠나서 그냥 어떻게 살더라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면 되게 힘들걸요. 왜냐면 자기가 보통은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갑, 너는 이런 식으로. 근데 현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현실에서는 을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제가 을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편합니다. 더구나 이런 의식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다 보니 동업자들 사이에서 상도덕도 존재하지 않는다. 쭉쭉쭉쭉 내려가서 응대법이 있네요. 어떻게 응대하지? 나도 좀 배워야겠다 보고. 어떤 응대든 가장 먼저 전제해야 되는 것은 말투다. 욕설이 없어야 하는 거 기본이며 존칭어도 정확해야 한다. 손놈과의 갈등 상황에서 언제나 을은 직원이기 때문에 침착한 태도 필요하다. 이거 무조건 맞는 말이죠. 손님이 징잔질을 했을 때 화가 났다고 똑같이 반박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손님은 어떤 것도 제가 꼬투리 잡힐 일이 없게 만들어야 됩니다. 무조건 젠틀하게 가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욕을 해버리면 그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니 그렇다고 욕하는 건 아니지 이런 식으로 말꼬리를 자꾸 늘어지기 때문에 생각 그 잘못이 원래라면은 그 손님이 진상 손님이라서 이상한 걸로 트집 잡았는데 욕을 사장 입장에서 손님한테 욕을 한 거는 좀 경우가 잘못된 거 맞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그 욕한 걸로 그게 넘어가 버려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욕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친절하게만 하면 상황이 악화된다. 최대한 친절한 말씨로 말을 빙빙 돌려서 모모할 수 있지만 그 손놈마저 완곡어법에 능하다면 무용지물이 되거니와 그게 아니더라도 되려 그 친절함의 빌미로 말도 안 되는 욕을 할 수 있다. 딱 잘라 거절하고 사과함으로써 넘어가야 한다. 한 번 손놈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면 금세 소문이 나가서 업소의 영업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진상은 어지간하면 2번 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막 호구 잡았다 이런 느낌으로 아마 하는 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진짜 공짜로 밥을 주네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정도로 호구를 잡은 가게는 계속 올 수 있다라는 걸 말한 것 같은데 어지간하면은 그냥 최대한 친절하게 대하면은 그 사람은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저희 가게 다시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게 제일 나은 치료 방법이에요. 그 사람들은 좀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직원의 퉁명스러운 대응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인성을 지닌 손님도 열받아 손놈으로 돌변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이거 저 그래요. 그러니까 알바 관리가 안 되는 곳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러면은 저도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그렇다고 막 제가 따지는 건 아닌데 빈정이 상한다 그래야 되죠. 그때부터 이 음식점에 대한 모든 그게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모든 면이. 그래서 그 알바에 대한 직원을 확실히 교육을 잘 시켜야겠죠. 인사만 잘해도 손놈은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 허나 이것도 감정 노동인데다가 일부 과잉 친절을 베푸는 곳은 손님의 버릇을 나쁘게 한다는 수준으로 손님들이 진상을 부리는 경우가 발생한다. 과잉 친절을 베푸는 곳은 손님 버릇을 나쁘게 한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오냐 사장이 호로 손님 만든다. 그 얘기 같은데 일단 친절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과잉 친절이라는 게 얼마나 친절하냐를
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진짜 뭐 업고 가게에 들어오나요? 뭐 계산도 사장이 직접 해주나? 자기 카드로? 그 정도 과잉 친절 아니면은 과잉 친절이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친절하면은 최고인 거라서 사실 사장 입장에서 오히려 쿠셔너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네요. 죄송합니다만 이런 거 손놈의 낮은 인성과 지능으론 좋은 게 좋은 거다라며 융통성을 호소해도 절대 말려들지 말고 친절하게 금지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약간 이거 백화점 같은 그런 쪽이죠. 맞아요. 근데 저도 가게 일하면서 여러모로 느꼈었는데 쿠셔너보다는 그 진상 입장에서는 쿠셔너가 원래 사람한테 좀 어떻게든 신뢰되지 않게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쿠셔너잖아요. 근데 걔들한테는 좀 뭐라 해야지 돌리는 느낌인가 봐요.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말을 안 하고 돌리는 느낌이 드나 봐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 인성 자체가 박살난 놈들이죠. 그래서 오히려 좀 쿠셔너보다는 확실하게 딱 오네가시마스 스미마생 딱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90도로 인사 딱 하면서 죄송합니다만이라는 거는 결국 나도 죄송한데 니도 잘못했잖아 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럼 나도 잘못했다는 거야? 이렇게 그 말의 어투에 따라서 또 말꼬리를 자꾸 늘어지는 손님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피곤하기 때문에 그냥 잘못했으면 그냥 잘못했다고 딱 인정하는 게 더 편하다 이런 거죠. 폭력이나 법적 갈등 등 최악의 상황이 예상되면 CCTV 바디캠 녹음기. CCTV 저희가 CCTV 있죠. 손님은 여차하면 거짓말이나 헛소리가 심하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면은 결국 손님들은 다 손놈들은 다 술에 취해 있기 때문에 저희 가게 경우로 보면은 저희 가게도 CCTV 있는데 CCTV에서 녹음 같은 건 안 돼요. 그래서 가끔씩 가다가 저희가 포스기를 쓰는 것도 아니니까 막 바디캠이나 녹음기 같은 걸로 이 사람이 뭘 주문했는지 다 녹음을 해놓고 싶거든요. 진짜로 내가 잘못 들은 건지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바디캠을 이렇게 저도 달고 일하고 그래서 그 유튜버 분 중에서 배달 일 하시면서 부산에서 이름은 뭐였더라? 뭐 어쨌든 있거든요. 대발대연 어쨌든 그 배달하시는 분 브이로그 찍으시는 분 계세요. 그런 분처럼 이렇게 바디캠 들고 이렇게 할까? 근데 저는 손님들 얼굴이 계속 찍히기 때문에 안 되겠죠. 해봐야 다 가울시험 블러로 다 처리해버리겠죠. 성희롱, 성괴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손님이라면 당장 경찰을 부르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이 정도면 경찰을 불러야죠. 막 위해를 당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경찰 부르겠다고 경고만 하면 물러서는 경우가 많지만 그러니까 경찰을 불렀다는 사실에 더 난동을 부리는 미친 진짜 불렀어? 닌 뒤졌다 이제 하고 막 이제 술래잡기 시작하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경찰이 좋은 게 좋은 거다라며 사장님이 참으라며 대충 말리고 손님을 방생하는 경우도 이거 진짜 많은 거 알아요? 근데 저희 가게 손님 한 번도 손님 때문에 경찰 부른 적 없거든요. 근데 이제 뭐 딴 데서 저기 미성년자 같아요 해서 막 신고를 받고 당해가지고 경찰이 온 적은 많아요. 그런 경우는 다 했긴 했는데 다른 데서 막 제가 술 마시다가 경찰이 갑자기 와가지고 막 손님들 막 진상 손님 처리한다고 그런 경우 보면은 진짜 그냥 사장님이 좀 참으세요. 원래 이런 동네 아닙니까? 이런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방생하는 경우가. 그러면 저 사장님 입장에서 진짜 개열받을 것 같은데. 이런 직무유기에 대비해 경찰이 와도 안심하지 말고 따로 음성녹음도 해놓고 그 경찰과 소속과 이름을 반드시 기억해두어야 한다.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리버스 진상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민원 넣고 이제 진상짓 해야죠. 업주들은 CCTV나 비상경보장치 등 반봉식 관련 시설에 돈을 아끼지 않는 것이죠. 진상을 말 가능성이 높은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너 제 캠이 또 꺼졌어요. 다시 켜졌다. 또 꺼졌어요. 키 크고 덩치가 좀 있는 젊은 남성 알바를 고용하는 게 좋다. 맞아요.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을 괴롭혀서 스트레스 풀는 목적도 있어요.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게에서도 저한테 시비 거는 사람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백화점 할인점과 같은 대규모 상업시설에 연계된 전문 보안팀, 뭐 세콤 같은 거죠. 이거 맞는 말. 손님과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경우 해당 직원과 사장 본인의 서비스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이거 진짜 맞는 말이거든요. 이게 너무 진상이 많이 온다 싶으면 문제는 저인 거예요. 진짜. 근데 이거 생각보다 그 직설적으로 말하기 힘들거든요. 진상짓을 남발하며 자주 클레임 걸어서 주의 대상으로 지정된 일부 손님이 아닌 다수의 평범한 손님들과 마찰이 발생할 경우 손님 문제가 아니라 해당 직원과 사장 본인의 응대와 서비스 자체의 문제인 경우가 많다. 맞아요. 이거 진짜 맞습니다. 결국 요즘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손님들의 시민의식이 되게 높아져가지고 저를 되게 동등하게 봐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만큼 높아진 만큼 본인들이 받는 서비스도 딱 동등하게 맞아야 돼요. 이게 저를 높게 봐주는 게 결국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낮아지면 그때부터 큰일 나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본인들이 이미 저를 이렇게 봐주고 있는데 제가 내려가 버리는 거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상관없는데 애초에 그런 거라서 조금이라도 실수하면은 더 큰 컴플레인이 친절했던 분도 더 큰 컴플레인이 올 수가 있어서 더욱더 잘해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진상으로서 컴플레인이 걸린다. 요즘에 진짜 장사하기 힘들다. 손님들이 다 이상한 요구만 해 라고 너무 많은 컴플레인이 걸린다면은 한 번쯤 돌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극단적인 사례지만 미국이나 러시아같이 총기 소유가 가능하며 총기를 쉽게 구할 수 있고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나라에서는 그냥 주인장이 무소불위의 대화수단을 꺼내서 즉시 침묵시키는 사례도 자주 일어난다. 그렇죠. 총을 꺼내면 되죠. 아주 좋은 대화수단인데 솔직히 한국에서도 총기 합법화됐으면 진짜 사람들 많이 죽었을 것 같지 않아요? 이만큼 발전도 못했을 것 같고요. 저는 총을 안 쏘고 그냥 이걸로 아무도 때려보지 못한 이 슈퍼 물주먹으로 이렇게 무시무시하죠. 보이죠 제 너클들이. 여기 보면 이거 너무 주먹을 세게 쥐어가지고 생긴 굳은 살도 많고요. 주먹이 울고 있습니다. 대충 뭐 이렇게 해서 응대법이 다 나왔고요. 저 가게에 덤벨은 없는데 전에 한번 그거 할 거 했거든요. 턱걸이 그거 알아요? 이거 그거 해놓을까 했는데 그거 하면 사람들이 또 그거 한다고 또 까불다가 또 술 마시고 그러면 사고 진짜 많이 나거든요. 갖다 두면 무조건 손님들이 그걸로 까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안 해놨어요. 턱걸이 5개, 15개 하면 뭐죠? 그럼 서비스 3개 줘요? 저 15개 하는데 15개씩 5세트 하는데 거기 갈만한데요. 테이블당 하나만 가가지고 테이블마다 따줘야겠다. 테이블마다 혹시 이거 5개 이거 하면 안주 서비스 받는 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제가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또 옆에 가가지고 또 서비스에 받으셨어요. 진짜 개진상. 제가 여러 신사를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런 진상짓하는데 온갖 상상을 다 합니다. 아싸 어떻게 해야 얘들을 골탕 먹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밖에 안 해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지만 그럼에도 주의할 점을 말하자면 아무리 손님이 심할 정도로 진상짓을 하더라도 죽방을 시전하거나 상해를 입히지 말자. 아까 그 욕설하지 말자는 거랑 똑같은 거죠. 설령 손님이 먼저 선빵을 갈구더라도 말이다. 저는 한 번도 사람을 때려본 적이 없습니다. 맞아본 적은 있어요. 그 중학생 시절에. 대학교 때 난 맞았구나. 근데 저는 한 번도 때려본 적이 없어가지고 누군가를 때린다는 게 너무 무서운데요. 저 펀치 기계도 살면서 2번밖에 안 쳐봤어요. 담배를 사는 손님이 있을 땐 손님의 나이가 어떻게 되어 보이든 간에 신분증을 검사한다. 다만 성인에게 신분증 좀 보여달라고 하면 내가 그렇게 어려 보이나? 하는 기분을 들게 함으로써 고객으로 하여금 의문의 1승을 거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지만 손님에 따라 다르다. 신분증 검사하면 쌍욕화되는 성인도 많다. 이거 저희 가게도 술을 팔잖아요. 그래서 신분증 검사를 하거든요. 근데 보통 어린 놈의 새끼들이 신분증 검사하면 쌍욕을 합니다. 어른들은 와 오늘 진짜 가는 데마다 다 신분증 검사하네 약간 이렇게 기분이 좋아하거든요. 의문의 1승을 거두거든요. 근데 이 싸가지 없는 어린 놈의 새끼들 이거 고등학생 놈들 특히 또 진짜 막 20대 초반 이런 애들은 안 그래요. 진짜 술 마시면 안 되는 애들이 센 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담배 책상 위에 바로 올려놓고 뭐 오토바이 킨지 차 킨지 모르는 거 다 집어 던져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막 신분증 좀 볼 수 있을까요? 이러면은 놔두고 왔는데 뭐 사진으로 안 돼요. 뭐 지금 방금 막 회사에 놔두고 왔고 막 이지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 뚝배기 다 깨놔야죠. 그래서 애기들은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식으로 좀 불량 청소년들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면은 딴 데에서 결국 민폐를 끼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만약 누군가를 속여서 술을 팔거나 담배를 팔잖아요. 그러면 걔들 잘못이 아니고 결국 그 가게가 피해를 입는 행동이라 가지고 저 그런 거는 진짜 싫어요. 그래서 막 고등학생이나 중학생 애들 막 길거리에 담배 피우고 있으면 그냥 경찰에 신고해버려요. 제가 직접 하는 게 좀 무섭거든요. 그래서 경찰에 그냥 바로 신고해가지고 저희 집 뒤뜰 쪽에도 맨날 애들 담배 핀단 말이에요. 그 싫어 죽겠어가지고 이제 뭐 관련 문서로 너무 많네요. 뭐 되게 많네요. 태고 불응죄, 뭐 가정폭력, 노키즈존, 민폐 등등. 손놈에 대해서 이렇게 말이 기네요. 진상손님은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으면 진짜 이게 나무 위키로도 아직 정리 못한 게 많겠죠. 나무 위키 이거 누가 적는 거예요? 그냥 일반인들이 적는 거 맞죠? 이거 진짜 자영업자인 사람이 적은 것 같다. 되게 중립적 입장에서 잘 적어놨네요. 나도 적을까? 내가 적을까 그냥? 이거 진짜 잘 적어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그래요? 저도 수정할 수가 있어요? 맞네. 진짜 수정할 수 있네. 어쨌든 제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좀 더 확실하게 딱 집어주는 게 있어가지고 되게 신기하네요. 저도 그러면은 제 인스타그램을 제가 나무 위키를 쓰겠습니다. 제가 직접 나중에 방송 켜가지고 제 인스타그램 계정 상징과 은조 나무 위키를 제가 직접 나무 위키를 적어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적는 저희 나무 위키. 근데 나무 위키 본인 직접 안 적으면 어떻게 그 정보를 다 알아요? 제가 직접 적어야 정보를 다 알지. 아니면 관련 문서 이런 데다가 여기 그 진상 만화 웹툰 외부 링크 이런 것도 현재 진상 만화를 그리고 있는 뭐 웹툰이다 이런 식으로. 좋은 생각인데요? 저 나무 위키를 거의 안 읽어봤거든요 살면서. 와 이거 엄청 오래 읽었다. 우리 얼마나 읽었어요 이거? 한 2시간 읽지 않았어요? 1시간 반 정도 읽었나?
내일은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이라서 방송을 켤지 안 켤지 그건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상 진상손님 나무위키 읽어본 사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못 봤죠?